어서 오세요. 쉐런네 책방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백치아다다의 작가 계용묵 선생의 초단편 소설 이불을 준비했습니다. 이불은 1947년 민성지에 발표한 작품인데요. 해방 이후 신선한 삶을 살던 민족의 상황을 상징적이고 은유적으로 표현한 역작입니다. 작가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보았고 그것을 짧은 소설로 표현을 했습니다. 작가의 전작 중 장편 소설은 딱 한 편이었을 만큼 단편 소설 전문 작가인 계용묵의 단편은 소설 쓰기의 길잡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데요. 초단편 소설 이불은 그 중에서도 단편 쓰기의 교범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짧지만 긴 여운을 남긴 이불을 통해 단편 소설의 묘미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이불 시작합니다. 남편의 숙직날 밤처럼 근심인 것은 없었다. 취직을 못하였을 적엔 그저 걱정인 것이 밥이더니 인젠 또 잠자리가 적지 않은 걱정이다. 덮을 이불이 같아서 제각기 따로따로 덮고 지낼 수만 있었으면야 아무리 한방이라고 하더라도 시아버지와 더불어 같이 지내지 못하려면 한 이불 속에서 자는 수는 없는 것이다. 한 이불 속이라고 하더라도 남편이 집에서 잘 때에는 시아버지가 아랫목에 눕고 그 다음에 남편이 눕고 그리고 영숙 자신이 눕고 그러한 순서로 남편이 사이에 질려 잘 수 있는 밤이면 불편한 대로 그래도 잘 수는 있었지만은 세 통에 남편이 끼지 않은 그 이불 속엔 아무리 발가락이 얼어 들어와도 시아버지가 덮은 이불을 들치고 들어가는 수가 없다. 이 딱한 밤이 또 찾아왔다. 한 달에 4번씩 있는 이 밤이었다. 이번 숙직날부터는 어떻게 해서든지 아내의 밤잠을 편히 도모해보리라 무척이도 애를 써보았건만 이불 한 자리의 마련도 그리 용이한 것이 아니었다. 할 수 없군요. 그대로 또 하룻밤 지내야지. 그리곤 미안쩍어 아침을 물리자 회사로 쑥 나가버린 남편이었다. 아, 여보, 난 몰라요. 이렇게 매달려는 보았으나 남편을 나무랄 수도 없었다. 자기네들보다 몇 달씩 앞서 올라온 사람들도 집 한 칸을 못 얻고 지금껏 사는 덕에 거적을 두르고 겨울을 나는 형편인데 그래도 남의 행랑칸일망정 한 칸 얻어들고 하찮은 직업도 붙들었다. 해주서 배를 타고 경계선, 38선을 넘으려다가 경비대한테 붙들려 온 세간을 다 팔아 마련한 짐을 다 떼이고 가지고 오던 옷까지 입을 떼기 같은 걸 팔아 여비를 다시 마련하지 않을 수 없이 되었을 적에도 그 운영이 교묘해서 남들은 정말 알몸 그대로 올라오는데 이불이라도 한 자리 남긴 것이 남편의 재주였다. 불평이 있을 수 없다. 아직 눈이도 아닌데 뭘 못 참아? 마음을 사려먹고 윗목에가 고스란히 누웠다. 이불 없이 자야 할 것이 염려되어 장작을 몇 겹이 두둑이 넣었더니 구두른 윗목까지 제법 미지근하다. 시아버진 벌써 잠이 들었는지 혹은 자는 채 하는 것인지 얼굴까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서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아들이 밖에 나가 자게 되는 밤이면 시아버지 역시 며느리의 잠자리가 불편할 것이 아니 근심일 수 없었다. 언제나 하던 그대로 오늘도 며느리가 이불 속으로 들어오기에 어려움성이 좀 덜어질까 해서 초저녁부터 일찌감치 벽을 향하여 드러누워선 이불을 넉넉히 뒤로 남겨놓았다. 영숙이도 그 눈치를 모르지 않는다. 이러한 정성을 저버리고 그 이불을 같이 안이 덧잠도 미안할 것임을 모르지 않는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아직 한 번도 당겨 같이 덮어본 일이 없다. 추운 대로 댕글하니 새우처럼 까부라치고 혼자 누워서 견디어냈다. 김장철을 지나고 나니 날씨는 제법 맵다. 어제가 옛날이다. 바람벽을 뚫고 스며드는 한기는 도저히 한밤 동안을 이불 없이 댕그라니 누워 견디어낼 것 같지 못하다. 참기 어려운 게 우선 발가락이다.
견디다 못하여 발가락으로 치마폭을 내려당기어 동그랗게 아랫도리를 되사려 쌌다. 차례를 안 지내면 안 지냈지 조상님에게 강냉이밥이야 어떻게 지어 대접하겠느냐고. 저녁상을 물리자 입사를 마련하러 나간 남편이 밤늦도록 돌아오지 않는다. 내일 아침 차례 준비를 해놔야 할지 몰라 망설이고 앉았다가 남편이 들고 들어오는 입살 대박을 받아놓고야 결국은 확정된 차례였다. 동이 훤하게 틀 때까지 분주히 돌아가도 손이 모자란다. 시아버지와 남편은 벌써 의관을 정지하고 방 안에 앉아서 부엌을 넘성거리며 말없는 재촉이다. 과실이나 부침 같은 건 이미 사당에 진열이 되었으나 제사밥이 좀처럼 끓지 않는다. 장작개비를 연방 집어넣어 그야말로 마음에까지 불을 달고 바쁘게 매를 지어 담아선 소반에다 받쳐들고 뒤란으로 돌아가 사당문을 열다가 놀란다. 알 수도 없는 수염이 하얀 영감이 하얗게 소복으로까지 차리고 조상님의 신줄 안고 조그만 눈을 거슴츠레하게 반뜨기며 앉아서 들어오라고 대구 손을 해긴다. 아이모니! 저도 모르게 소리를 치며 뒤에 덧달려 들어오던 남편을 부다놨다. 며느리 너 꿈끼네? 꼭 시아버지 목소리 같다. 그게 더욱이 듣기에 무섭다. 얼굴을 비비며 파고들어 허리를 바싹 껴안았다. 예, 며느라, 며느라! 안긴 몸이 몸부림을 친다. 안긴 몸이 며느리라고 부르는 소리에 귀맛이 쨍하고 새롭다. 얼떨떨한 정신이 점점 수습되며 눈이 뜨인다. 살펴보니 고향집 사당이 아니다. 서서 부다놨던 남편도 남편이 아니다. 역시 들어있는 새빵 그 방 아니요. 품 안에 바싹 끌어안고 누운 것은 내복바람인 시아버지의 부대한 몸집이다. 벼랑간 정신이 팔짝 든다. 놀라 냉큼 일어나 앉았다. 꿈? 하지만 다 꿈이 아니었다. 남편을 부담기까지만 꿈이었고 꼭 시아버지 목소리로 꿈을 꾸느냐고 묻던 그 소리부터는 뻐젓한 현실이었던 것임이 미루어진다. 온몸에 땀이 바짝 서린다. 이게 무슨 일이야?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가 없다. 치마폭으로 아랫도리를 되사려 싸고 누웠다가 발가락이 정말 참을 수 없이 얼어들어와 이불길을 들치고 발만은 넌젓이 넣은 생각이 어렴풋하지만 대체 어떻게 시아버지 이불 속으로 들어갔는지 그리고선 꿈을 꾸다가 이 망신이었는지 알 수가 없다. 시아버진 정말 꿈을 꾸다가 그런 줄 알겠지? 그렇게 알아는 준데도 아니 부끄러울 수 없다. 시아버지도 웬걸 그새 벌써 잠이야 고쳐 들었으랴만 자는 채 하는 것도 역시 자기가 부끄러워할 것을 염려하는 데서라고 짐작하니 몸이 다 오싹거린다. 숨도 크게 쉬기가 부끄러워 그대로 앉았을 수가 없다. 밖으로 뛰어나왔다. 밤은 얼마나 깊었는지 주인은 고요한데 한기만이 깔맵다. 안집 장독대 옆에까지 밖엔 더 내어디딜 면적이 없는 마당이다. 거닐 데가 없다. 아무데나 주춤하고 섰다. 사당에서 신주를 안고 손을 해기던 그 하얀 영감이 눈앞에 그대로 나타난다. 현물세를 3차례씩이나 바치고 먹을 양식이 없어 강냉이를 사다가 그것도 죽을 끓여 먹는 형세에 차례를 지낼 수가 없어 남편은 자기의 금동것을 들고 나가 팔아다 입살과 바꾸어서 차례를 지내던 작년 설 일이 그대로 비슷이 꾸어졌는데 사당 안에 하얀 영감은 왜 꿈에 나타났을까? 그건 무엇일까? 좋은 징조일까 나쁜 징조일까? 자기네 집과는 강계 사람이 바꿔둔다고 했는데 그 집 영감이 그렇게 눈이 거슴츠레하고 하얄까? 그러면 그 영감이 신주는 왜 끌어안고 앉아서 자기를 들어오라고 손을 왜 해기는 것일까? 해기는 그 하얀 손이 지금도 눈앞에 또렷하다. 몸소리가 오싹 떨린다. 무서워 견딜 수가 없다. 돌아서니 방 안으로도 발길이 내키지 않는다. 시아버지가 눈에 보인다. 허리를 양팔로 바싹 끌어안았던 생각을 하면 시아버지를 바라볼 낯이 없다. 눈앞엔 그대로 손을 해기는 하얀 영감이 사라지지 않고 무섭게 만든다. 꿈이면 꿈이지 생각만 해도 오조조한 하얀 영감이
하필 신주를 부담고 앉아 손을 해겨서 시아버지에게 망신을 시켜놓나. 그대로 밖에 섰기도 무섭고 방 안으로 들어가기도 부끄럽고. 한숨과 같이 영숙은 어쩔 바를 모르고 어둠 속을 그냥 헤맨다. 어디로 나타났는지 미국 비행기 한 대가 가슴페기에다 새빨간 불을 달고 푸릉푸릉 별도 숨은 새카만 밤하늘을 당돌기 시작하는데